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올린 영상들이 이제 조회수를 종합해서 5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CAPM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해외에서 어떤 금융 사이트 같은 곳이었어요. 인베스토피아라고 금융 사이트 같은 곳인데 거기서 이제 CAPM에 대해서 CG를 사용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번역해서 올려드리는 작업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동영상이 1분짜리고 간략하게 이제 스키밍을 해주는 이제 약간 훑어주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뭔가 약간 좀 명료하지 않고 눈에 잘 안 들어오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CAPM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따로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CAPM이 뭔가 하고 보면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하고요. 제가 영어로 안 써놨네요. 여기는 Capital Asset Pricing Model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이렇게 부르고 줄여서 이제 CAPM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뭔가 금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금융이나 재무화학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개념인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사실 주식을 많이 하시더라도 CAPM을 주식 투자에 있어서 사용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안 쓰시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양 상식으로서 하나 배워가시는 거고 후에 재무학을 조금 더 깊게 배우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영상을 자꾸 발표라고 하네요.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델은 1950년대에 해리 마코이츠라는 학자의 이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기반을 해가지고 1960년대에 이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델이라고 하니까 막 어렵고 복잡한 그런 개념들이 들어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방대한 양의 계산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델은 한 가지의 수식에 불과해요. 그러면은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CAPM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CAPM의 정의적인 그런 뜻은 완전 자본 시장의 균형에서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즉 이제 완전 자본 시장의 균형일 때 내가 어떤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거를 계산해내는 이론이다라고 이제 CAPM에 정의 내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한 가지 전제가 숨어 있죠. 이제 완전 자본시장의 균형에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일단 완전 자본시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완전 자본시장이 뭐냐? 그래서 완전 자본시장은 자본시장의 거래 비용, 세금, 자산의 분할 가능성과 시장성, 규제 등의 면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적 요인도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말하고요. 한 상품 및 자본시장에 완전 경쟁이 존재하고 정보 면에서 효율적이며 모든 개인은 기대 요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가정을 충족한 시장을 일컫습니다. CAPM은 그러한 시장에서 이제 특정한 자산이나 뭔가 내가 어떤 재무적인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그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금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전제가 살짝 이상하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자, 우리가 당장 혹시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당장 주식을 파실 때 수수료를 내죠. 수수료 내고 물론 뭐 나는 계좌 가입할 때 뭐 혜택 받아서 나는 수수료 안 낸다 뭐 그러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제외하고 보통 수수료 내고 물론 수수료 안 내시더라도 세금은 무조건 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 비용도 있고 세금도 있고 일단은 완전 자본시장의 어떤 전제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완전 자본시장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단 전제는 깨졌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현실에도 없는 일인데 무슨 도움이 되는 거냐. 그래서 이런 점으로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해요. CAPM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우선은 CAPM 자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CAPM의 수식이에요. 딱 보기만 해도 영어가 막 있고, 뭐 영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외향인데, 일단 한국어로 간략하게 제가 번역을 해왔어요. 딱 보시면 베타 오브 더 시큐리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베타 계수라고 해서 여기 i가 있죠. 베타 i.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산 i의 베타 계수라는 거예요. 베타 계수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권 i의 위험 보상률이고, 위험 보상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딱 물어보시면 시장 위험 보상률 곱하기 증권 i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냐? 시장 기대 수익률에서 이제 무위험 수익률을 뺀 값이 이제 그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고요. 이 값에다가 이제 자산 i의 베타 계수를 곱한 값에 이제 리스크 프리 레이트 무위험 수익률을 더해 줍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자산에 기대되는 수익률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만 딱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어떻게 보면 현대제약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그런 이론들 중에 하나를 가져가신 건데, 사실 이렇게만 끝나면 뭐 얻어가는 게 없죠.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뭐 무위험 수익률 보고, 뭐 자산의 위험 보상률 보고, 뭐 베타 계수가 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는데. 그쵸. 그래서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계수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네. 하면은 일단 맨 처음 기대 수익률이 뭐냐? 시장 기대 수익률.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 하면은 딱 뭐가, 그냥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내가 어떤 거에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죠. 근데 시장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면 내가 시장의 평균적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를 이제 시장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코스피 지수가 3천인데 이제 3%가 오른다.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의 기대 수익 3%를 코스피가 3% 오르기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3%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시장 기대 수익률이라고 부르고요. 무위험 수익률이 뭐냐?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무위험 수익률, 위험이 없는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의 비율을 갖다가 이제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부르는데,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국공채 등을 이제 국공채 수익률 등을 이제 무위험 수익률로 간주를 하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약간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뭐 금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살짝 의아하실 수 있어요. 아니 무위험, 국공채가 왜 무위험이죠? 국공채는 국가도 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리스처럼 막 망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나라 충분히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공채보다 더욱더 안정성이 있는 자산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재무학에 있어서 무위험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제 국공채 수익률을 그냥 무위험 수익률로 간주를 하고요. 이러한 점도 약간 조금 현실과는 동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베타 계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타 계수가 뭐냐? 글씨가 좀 죄송합니다. 베타 계수는 사실 뭔가 고등 교육 과정에는 들어가지 않는 대학 수준 그러니까 학부 수준의 이제 강의에서 나오는 개념인 이제 공분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개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이런 본연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다양한 강의층께서 들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시기 가지는 뭔가 가진 목적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 형태가 베타 계수예요. 보시면 베타 계수는 자산 I의 수익률과 시장 수익률 사이의 공분산을 시장 수익률의 분산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뭐 대충 이 베타 계수의 그러니까 목적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변동하는 것 대비 특정 자산이 그러니까 내가 보려는 자산이 얼마나 변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시장보다 더 많이 변동을 하는지 시장과 똑같이 변동을 하는지 아니면 시장이 변동할 때 내가 투자하려는 자산은 조금만 변동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계수예요. 그래서 베타 계수의 값이 1이면 시장 위험과 동일하고 베타 계수의 값이 1보다 크면 시장 위험보다 자산 위험이 더 크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1보다 작으면 시장 위험보다 작다는 거고 베타 계수 0이면 무위험 자산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베타 계수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주식 같은 거를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뭐 시장이 어느 정도 변동을 했는데 막 코로나 수혜 준 거죠. 막 미친 듯이 변동성이 컸던 거예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코로나에 의해서 너무 크게 영향을 받는 주식들은 코로나에 의해서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크겠죠. 그럼 변동성이 엄청 높다는 거니까 베타 계수를 이용해서 만약에 내가 조금 위험을 지양하는 그런 투자자라고 했을 때 베타 계수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그런 주식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조금 더 리스크 테이커의 면모를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위험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베타 계수가 높은 주식들 중에서 정말 이거는 비전이 있다 아니면 재무 상태가 괜찮다 아니면 뭐 특정한 특징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골라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면에서 베타 계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위험을 추구하는 투자자든 아니면 뭐 내가 위험을 추구하지 않는 투자자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로 몇몇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는 이걸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는데 제공 안 하는 이제 그런 트레이딩 시스템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CAPM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은 사실 아까 CAPM에 대해서 다 이해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베타 계수 이해하셨죠? 무위험 수익률에서 시장 기대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 뺀 게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 이제 마켓 리스크 시장 위험 이제 시장 위험 보상률이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무위험 수익률 더하면 CAPM의 식이 되는 거고 이제 나는 자산 I의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딱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고요. 그리고 CAPM에 대해서 진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완전 자본 시장의 균형에서 이제 완전 자본 시장의 균형에서 투자료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려는 거다 보니까 약간 비현실적인 면이 있어서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당연히 경제학자분들은 현실에 맞춰서 이 식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계속 해오시고 있고 식의 가정이나 뭐 그런
식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AI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칠 것 같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질문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